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도는 날이 있습니다. 다들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나만 유독 상처받고 유독 지쳐있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죠.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에도 이렇게 오래 마음이 걸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들 말입니다. 나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성격이 약하거나 예민한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민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민함이 왜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 예민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강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민함이 정말 약점인지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예민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분위기 변화를 남들보다 빠르게 알아채고 혼자 오래 생각하는 자신을 보며 왜 이럴까 자책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민함이 정말 고쳐야 할 문제일까요? 심리학자 엘레인 아론은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고감각인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고감각인이란 감각 정보를 더 깊고 정교하게 처리하는 신경 시스템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이건 정신적 약점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기질적 특성입니다. 뇌과학 관점에서 보면 예민한 사람의 뇌는 같은 자극을 받았을 때 더 많은 신경회로를 동원해서 처리합니다. 더 느리거나 더 약한 것이 아니라 더 정밀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지는 순간 제일 먼저 눈치채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졌을 때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죠. 영화 한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기는데 혼자 울컥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민함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남들이 지나치는 것을 읽어내는 능력 말이죠. 예민함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더 정밀하게 설계된 감지 시스템입니다. 약점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기질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별 뜻 없이 던진 상대방의 말을 밤새 여러 각도로 해석하고 말을 내뱉고 난 뒤 내가 혹시 상처를 줬을까 몇 시간씩 되짚는 습관이 있죠. 그리고 그 생각을 멈추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럴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의 편도체는 일반인보다 더 빠르게 위협 신호에 반응합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역할을 하는데 예민한 사람은 이 경보 시스템이 더 민감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과각성 상태가 지속되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억제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같은 상황을 더 위협적으로 해석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추사고가 강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은 나쁜 버릇이 아닙니다. 내가 위협이라고 판단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뇌는 아직 위협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그 생각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하얀 곰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지금 내 뇌가 무언가를 열심히 처리하고 있구나 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과각성의 강도는 낮아집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섬세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패턴이 있습니다.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먼저 떠올리는 습관입니다. 친구가 우울해 보이면 그 자리의 분위기를 내가 풀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고 상대방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순간 원인을 내 안에서 먼저 찾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감정을 내 책임처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의 배경에는 거울 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뇌에서 유사한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는 신경세포입니다. 공감 능력의 신경학적 기반인데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시스템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실제로 자신의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를 과도한 책임감이라는 인지 왜곡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내 탓으로 귀결시키는 사고 패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남의 감정을 잘 느끼는 것과 그것을 내 책임으로 가져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따뜻한 능력이지만 그것을 해결해야 할 내 임무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능력은 짐이 됩니다. 공감 피로가 만성화되면 자기 감정과 타인 감정의 경계 자체가 흐려지고 결국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알기 어려워집니다. 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감정이 내 것인가 아니면 상대에게서 온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의 감정을 느끼되 그것을 내 안에서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이 반복될수록 공감은 유지하면서도 소진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민함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민함이 작동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같은 감지 능력도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 짐이 되기도 하고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자극이 과해지는 순간을 미리 알아채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민한 사람은 자극이 쌓이는 속도가 빠릅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 오래 있거나 감정적으로 강한 대화를 연달아 하고 나면 평소보다 훨씬 빨리 방전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자극이 과해지기 전에 먼저 알아채고 잠깐 자리를 피하거나 조용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해석이 과해진다고 느껴질 때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짧은 자기 질문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상대가 차갑게 대했다는 느낌이 들 때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해석인가를 잠깐 물어보는 겁니다. 마음챙김 훈련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는 습관이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완화하고 전두엽의 이성적 조절 기능을 되살립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민함이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사람의 감정 변화를 빠르게 읽는 능력은 상담이나 교육이나 창작이나 리더십처럼 섬세한 감지가 필요한 영역에서 탁월한 강점이 됩니다.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관찰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예민함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이 가장 잘 발휘되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예민한 사람이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민함이 결함이 아니라 더 정밀하게 설계된 감지 능력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남의 감정을 떠안는 것도 모두 그 기질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며 문제는 예민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변화는 예민함을 없애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예민함을 짐이 아닌 나침반으로 읽기 시작하면 같은 하루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많은 것을 느끼며 살아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섬세하고 충분히 강합니다. 예민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그것을 무기로 쓰기 시작합니다. 가장 예민하게 살아온 사람이 결국 가장 깊이 있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